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하면서 불거진 사찰 의혹이 야당 대선 후보와 그 가족에게로까지 번졌습니다. 공수처와 검찰 그리고 경찰까지 윤석열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을 여러 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언론 사찰 의혹이 대선을 앞둔 공수처의 정치 개입 논란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가운데 자사 소속 기자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일본 아사히 신문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논란이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78명의 통신자료가 공수처 소나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죠. 전체 의원 숫자가 105명이니 대부분 통신조회를 당한 셈인데요. 야당을 표적 삼은 명백한 대규모 정치 사찰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밖에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그리고 윤 후보 측근 권성동 의원과 선대위 대변인도 통신조회 대상이 됐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 사찰로 규정해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정도라면 정권 보이처라는 말을 들어도 공수처가 반박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가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오늘 한국의 공수처가 아사히 신문의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지면과 인터넷판 기사로 한국의 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등 광범위한 통신 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권과 공수처의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 갖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는 지난 20일 자신이 이용하는 통신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정보 공개를 신청했고 26일 그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통보된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의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거, 재판, 수사, 집행 또는 국가안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표시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신문은 한국에서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의 전화번호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조회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등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기사 말미에 공수처의 자사 기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제게 무슨 개망신인지 2021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이 다 빨개지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론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통신조회 기자가 13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시민단체, 교수 등 다른 민간인까지 다 합치면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60명에 육박하는데요. 권력자, 고위공직자 부패와 범죄를 막으라고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정치 사찰, 언론 사찰, 그리고 민간인 사찰만 해온 것입니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의거, 재판, 수사, 집행 또는 국가안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정보 차원의 수집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공수처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통신과 언론 자유를 위배한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반자유민주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삼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를 21세기 자유대한민국에서 자행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건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폭력이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때문에 수사를 빌미로 아무렇지도 않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괴물이 된 국가기관 공수처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태가 일파만파 국제사회가 조롱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이 마당에 공수처의 해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초기에 수사 대상자의 통신 역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일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강변을 했죠.
이 대목에선 문 정권 특유의 뻔뻔함을 그대로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해 매우 유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영장에 기초한 집행, 존폐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를 두둔하기 바빴죠. 자, 이게 과연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짓거리인지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공수처 논란은 이게 다가 아니죠. 부실과 무능 수사도 도마에 오른 지 오래인데요. 공수처는 지난 1년간 24건의 수사에 착수했는데 마무리된 것은 달랑 한 건뿐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 1회, 구속영장 2회를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해 개망신을 사기도 했죠. 심지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우리는 아마추어라고 고백까지 하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자,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수처는 마땅히 폐기돼야 맞는 것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야당 국회의원, 야당 대선 후보, 언론 기자, 그의 가족들, 시민단체들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라고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공수처에 쏟아부은 건 아닐 테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